민원련의 미디어 탈곡기. 민원련의 미디어 탈곡기 150화 시작하겠습니다. 예, 저는 민원련의 김원경 사무처장이고요. 미디어 탈곡기의 이장입니다. 네, 부녀회장 배나은 활동가입니다. 청년회장 이봉호 활동가입니다. 에휴, 참나. 예, 저희 민원련의 미디어 탈곡기가 드디어 그 언젠가 이봉호 활동가가 예언했던 68위가 되었습니다. 아, 그러네. 근데 소름 그래서 끼쳐.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내가 어제 무슨 사고를 친 것인가 그러면서 너무 놀라서 뛰어갔더니 알고 보니 팟빵의 68위가 아니고 파티의 68위였다라는. 예, 축하드립니다. 근데 이정혜 PD가 그거를 페이스북에 올린 걸 보니까 거기 김태호님께서 안 쳐준다고. 그건 안 쳐준다고 그 순위는 삼불이라고. 아니 지금 파티 무시하시는. 그 아직 아무래도 떠오르는 그 후발주자다 보니까 냉정하게 말씀하시는 거지. 아니 근데 이봉호 활동가 그 꿈을 꿨을 때는 파티가 나오지도 않았을 예, 때입니다. 그냥 68위. 그냥 68위만 본 것으로 합시다. 봉우 씨 보면 미신 제일 안 믿는다고 하는데 제일 신이 들려 있어요. 제가 그런 게 있습니다. 끼가 있어요, 신기가. 두 가지를 예언한 거죠. 예. 68위가 되는 거하고 파티가 생기는 거. 예. 저를 아니에요. 저희 집안이 대대로 그런 신기가 있으니 예, 조심하십시오. 뭘 조심해야 돼? 숫자 정확히 맞히는 거 보셨죠? 수명 봅니다. 네. 닥쳐. 자, 합시다. 돌마고 소식 듣고 와서요. 저희 미디어 스크랩이랑 오늘 터는 이야기들 이어가겠습니다. 돌마고 팟캐. 돌리고 체제로 사실상 가고 있지만 네. MBC 소식도 저희가 빠져놓지 않고 전달하고 있으니까 MBC 너무 또 관심에서 아예 멀어지면 안 됩니다. MBC가 사실상 KBS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한 곱이 넘긴 거예요. 앞으로 더 많은 과제들이 산적해 있기 때문에 관심을 계속 가져주시길 바라고요. 그래도 일단은 발등에 불이 떨어진 KBS부터 우리가 좀 소식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KBS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KBS 한국방송 사랑해. 네, 오늘도 전국언론노조 KBS 본부의 정수영 공추위 간사님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또 KBS 소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일정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원일 이사, 구여권 이사죠. 사퇴 촉구 집회가 있나요? 어떻게 됐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녹음이 진행되고 있는 10시 네. 반에서 30분 정도 지난 11시부터 이제 집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그렇군요. 예정이고요. 네. 오늘 저희 KBS 새노조 조합원들이 이제 퇴진 요구하고 있는 이제 KBS 이사 이원일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가 재직 중인 그 서울 대치동의 바른 빌딩 앞에서 네. 집회를 열 예정이고요. 이원일 이사는 지난주 수요일에 열렸던 15일 이사회에도 불참을 했는데 또 안 왔군요. 예, 이분이 저희 KBS 총파업 돌입 이후에 이사회 참석 자체를 잘 안 하고 있습니다. 한 적은 있습니까? 있긴 있죠. 예, 한 적이 없진 않아요. 네. 근데 출석해가지고 왜 법인카드 사용 내역이 유출됐느냐, 이건 뭐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는 말씀하시고 또 조용히 계셨는데, 그래서 이분이 저희들이 하도 이사회에 안 나오니까 만나기도 힘들고, 예. 저희들이 이제 프로 불참러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좀 자주 나오셨으면 하고요. 예. 또 아시다시피 이분이 이제 2천만 원이 넘는 법인카드 사용 내역 거의 전부가 예. 자신이 근무하는 법무법인 바른 부근 또 서초동 법조타운 일대에서 쓴 것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예, 이분이 막 한 번 밥 먹을 때 막 식당에서 100만 원 이상 쓴 내역도 있지 않았었나요? 예, 고급 호텔 중식당에서 네. 그렇게 많이 쓰셨더라고요. 네. 뭐 도대체 이게 KBS 업무 추진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가 매우 소명이 안 되는 걸로 보이는 그렇죠. 내역들인데, 예. 그래서 국민 수신료로 업무 추진비를 만들어줬더니 이걸로 사적으로 유용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나올 수밖에 없는 대목이고, 그래서 감사 조사도 강도 높게 받았던 걸로 알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원일 이사에 대한 퇴진 요구 집회가 오늘로 3번째입니다. 예. 회를 거듭할수록 집회 방식도 좀 업그레이드 되고 있는데, 지난번 집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합원들이 잠복을 하고 있다가 그렇죠. 어렵사리 이원일 만났죠. 이사가 상봉을 했어요. 예. 정중하게 사퇴를 요구했더니 네. 뭐 약간 위협하는 듯한 자세를 보여주시기도 해서 당황했던 적이 있었고, 예. 오늘은 또 에드벌룬 집회를 기획을 했습니다. 어떤 겁니까? 예, 이제 헬륨을 넣어서 공중으로 뜨는 풍선에다가 예. 사퇴를 요구하는 문구를 담은 그런 이제
글을 적은 현수막을 걸어서 하늘로 띄어 올릴 생각이고요. 예. 그래서 이제 건물에 계시는 분들이 다들 편안한 자세로 보실 수 있도록 굳이 상근까지 와서 고개를 삐쭉 내밀지 않더라도 보이게. 편안하게 사무실에서 보실 수 있도록 아. 저희들이 좀 준비를 예, 해봤습니다. 집무실이 몇 예, 층인지는 알고 계신가요? 예, 저희들 확인하고 있는데 아, 뭐 그런 그렇군요. 것까지 준비하기는 예, 좀 알고 계시다는 점.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그래서 자기 사무실에서도 편하게 보실 수 있도록 준비를 했고요. 예. 뭐 이런 것들이 전부 경찰에 합법적으로 집회 신고를 하는 신고서에 예. 기재가 되어 있고 경찰도 당연히 뭐 이건 당연히 집회 신고의 자유에 포함된다라고 해서 네. 문제없이 되어 있는 집회 시위 용품들입니다. 예.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그쪽 지역에 상가와 사무실이 많은 지역이라서 예. 되도록이면 주변 상인들 또 직장인들에게 미칠 피해를 최소화하려고 각별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네. 시간도 되도록이면 점심시간 전후로 이용을 하고 네. 또 소음 발생도 가능한 적게 하려고 좀 많이 애를 쓰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또 오전 11시부터 하신다면은 주변에 지나가시는 시민분들 점심시간대하고 살짝 겹쳐서 좀 더 홍보가 됐으면 하는 그런 기대도 좀 있네요. 네, 물론 선전전도 예. 병행합니다. 아,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이원희 이사가 이사회에 잘 안 나온다는 점, 네,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근데 구 여권 이사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거 안 여쭤볼 수가 없는데 지난주 금요일날 너무 깜짝 놀랄 만한 소식을 저희가 들었습니다. KBS 내부 감사실에서 지금 KBS 조합원 여러분들을 포함한 직원들을 감사하고 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이사들의 업무 추진비 내역을 조회했기 때문이다. 이런 놀라운 얘기가 있던데 어떻게 된 겁니까? 참으로 정말 어이가 없는 노릇이죠. 예. 이 도둑 잡아라라고 외쳤더니 입을 틀어먹는 그런 상황인데 그야말로 비리 이사를 위한 감싸기 위한 청부 감사라고 저희는 규정을 하고 있고요. 예. 이 상황이 뭐냐면은 이제 KBS 감사실 전홍구 전 KBS 부사장이 감사로 있는 감사실에서 예. KBS 비리 이사들을 비호하기 위한 특별 감사에 착수를 했거든요. 예. 이제 파업 기간 동안에 이제 ERP라고 해서 사내 전산망에 접속을 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이유만으로 네. 이 직원들, 특히 저희 조합원들을 상대로 무차별적 감사를 벌이고 예,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감사에 응하지 않으면 감사 방해 행위로 간주해 처벌하겠다는 협박도 허슴지 않고 있는데 이게 정말 고대영 사장 또 비리사들의 방패막이를 자처하고 나선 꼴이고 또 여기에 가담한 감사실 간부 직원들 저희 조합은 반드시 법적, 역사적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용서할 수 없는 예. 일이죠. 이게- 법인카드 사적 이용 의혹을 폭로를 했으면 상을 주고 예. 또 이사회 사무국이라든지 재무부라든지 뭐 이런 그 관련 업무의 공사에 관련된 자들에 대해서 그러니까요. 감사를 벌여서 예. 이 철저히 업무 추진비를 관리 감독하지 못한 데 대해서 감사를 하는 것이 누가 봐더라도 당연한 상식인데 네. 도리어 이 법인카드의 사용 내역을 문제를 삼은 행위에 대해서 감사를 벌인다는 것이 과연 누가 납득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예. 이게 너무 황당한 게 아니 그 시스템을 조회하는 게 잘못입니까? 뭐 안 되게 돼 있어요. 원래 그게 누구나 볼 수 있는 거. 예. 예, 그 사실은 시청자 본부장, 일반 회사의 경영 본부장 같은 분인데 예. 시청자 본부장이 이사회장에서 명쾌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KBS 직원이라면 누구나 그 ERP 접속을 해서 볼 수 있다라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제 고대영 사장의 최측근이 시청자 본부장이 스스로 자인을 해버린 상황인데 예. 이게 어떻게 감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건지부터가 앞뒤가 안 맞고요. 아니 이게 명분이 없는 감사 이렇게 막 해도 할 수 있는 건가요? 좀 납득이 가지 않는데.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명확하게 선언을 했고 예. 더군다나 전원구 감사의 감사실은 형평성이랄까 마땅히 해야 할 감사에 대해서는 철저히 이제 손을 놓고 있었거든요. 이를테면은 뭐 고대영 사장이 이제 국정원도 200만 원 수수 의혹을 개인 비리인데 이거를 KBS의 그 이름으로 소송을 걸어서 KBS의 수신료를 낭비를 한 뭐 일이라든지 거기에도 또 그렇게 돼 있군요. 이런 일이야말로 사실 그 감사 대상이거든요. 그렇죠. 회사 돈을 배임에 해당할 수 있는 여지가 많고요. 네. 또 지난해 고대영 사장이 사드 보도지침 그렇죠. 발언을 임원회의에 했다는 것을 제가 폭로를 했었고 보도지침성 발언을 했다는 사실을 폭로를 했었고 그래서 많은 문제가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그 오히려 보복성 표적 감사를 벌여서 저희 뭐 위원장을 포함해가지고 다수의 그 관련자들에 대해서 특별 감사를 벌인 다음에 결과적으로는 뭐 감사 결과 아무 결과도 못 기억이 냈습니다. 납니다. 예. 예. 그리고 또 성주의 사드 배치를 두고
반대 시위가 불거졌더니 이것을 뭐 외부 세력이 개입한 것처럼 보도하라는 취지로 압박을 했다가 그걸 여기에 거부했죠. 반발했던 예. 저희 지역 대구 지역 기자들, 예. 또 전국 기자 협회장 여기에 대해서 오히려 보복성 감사를 벌이지를 않나. 대단한 분들이네. 예, 도무지 이게 감사로서의 음. 역할을 수행하기보다는 그야말로 고대영 사장의 어떤 방탄막으로서만 청부감사, 보복감사를 벌였다는 점에 대해서 저희는 반드시 문제를 삼을 것이고 예. 특히 이번 보복 표적 감사는 그 죄질이 매우 안 좋습니다. 이거 너무 납득이 가지 않거든요. 이게 시민들이 예, 보기에. 비리사들의 비리 의혹을 감사를 하기는커녕 그 비리 의혹을 문제 제기한 사람들에 대한 색출 작업을 나선다는 것은 들으면 들을수록 재밌네. 이거는 그 공익 제보자에 대한 보복을 볼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따라서 예, 맞아요. 국민권익위에도 법적 조치를 취해서 예. 이런 식의 파렴치한 감사 행위를 반드시 책임을 묻을 계획입니다. 그런 것도 준비 중이시군요. 조치를. 그렇습니다. 예. 그 감사가 아직 지금 진행 중이죠. 조합원 여러분들에 대한 감사가. 네,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예.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감사 대상으로 올라서 저희도 지금 대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범죄자를 신고했더니 신고자를 지금 잡아가고 있는. 예, 알겠습니다. 일단. 지진 지금 그 포항 지역에 지진이 나가지고 많은 국민 여러분들이 놀라셨는데 지진 피해 돕기 모금 방송에서 파업 지지 발언이 속출하고 있다. 이건 또 어떻게 된 소식인지 좀 말씀을 해주시죠. 예, 지금 이제 80일 가까이 2,000명 가까운 직원이 총파업을 하고 있는 와중에 KBS 타 측에서 지진 피해 이재민 돕기 모금 생방송을 어제 진행을 했습니다. 네. 물론 저희들은 이제 KBS 새노조 조합원들은 예. 그 지진으로 고통받고 있는 포항 시민들 또 많은 분들에게 방송을 통해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데 대해서 송구스럽고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예. 다만 핵심 제작 인력들이 80일 가까이 이제 파업을 하면서 퇴진을 요구하고 있는 지금의 고대영 사장 체제를 그대로 둔 채 재난방송과 모금방송에 저희가 복귀를 해가지고 동참을 한다는 것은 네. 거의 이제 꺼져가고 있는 고대영 체제에 인공호흡을 해주는 노릇밖에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네. 제대로 된 재난방송, 제대로 된 모금방송 하려면 지금 사실 KBS 가장 큰 재난이나 다름없는 그렇죠. 고대영 사장과 적폐이사들의 재난을 먼저 해결을 하는 것이 순서라고 보고요. 예. 물론 이제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 방송 자체를 막거나 뭐 지장을 줄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어제 방송 같은 경우에 파업 불참 중인 간부 PD 일부, 또 일부 군호조 아나운서, 예. 간부급 아나운서, 또 이제 프리랜서 이런 사람들을 동원을 해서 방송을 진행을 했고요. 본사와 전국 총국 연결해서 이제 시민들 또 지자체 단체장, 정치인, 또 뭐 총리와 같은 고위 공직자분들이 찾아와서 모금 방송에 동참을 했는데 방송에 지장을 주지 않는 선에서 저희 본사와 또 지역구 새노조 조합원들이 이 모금 방송에 찾아오신 분들을 상대로 침묵 피켓팅 시위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포항 시민들에게 진심으로 위로드린다. 하지만 고대영 KBS 사장은 공영 방송을 망쳤고 따라서 재진 피해 모금 방송 할 자격이 없다. 우리 새노조 파업을 지지해달라. 뭐 이런 취지의 어떤 호소를 내걸고 피켓팅을 했고요. 이제 이 와중에 이정미 정의당 대표께서 그 생방송 도중에 우리 KBS 방송 파업을 지지한다는 뜻을 밝혀주셨고, 생방송에서 또 김승수 전주시장, 또 황현 전라북도의회 의장 이런 분들도 역시 저희 파업을 지지한다는 뜻을 직간접적으로 밝혀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생방송으로 아마 현장에서 방송을 지켜보는 사측 임원들이 아마 좀 마음이 안 좋았겠네요. 이러려고 한 방송이 아닌데 이러면 곤란하지 않아서 지금 그게 생방송으로 나갔다 말씀이잖아요. 그대로 나갈 수밖에 없죠. 생방송이니까 재밌네요. 설마 발언하고 있는 와중에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풀어나올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대로 나갔습니다. 좀 재밌네요. 이것도 찾아봐야겠네요. 또 다음 소식은 이거는 또 고대영 사장이 빠질 수 없는 얘기인데 어제 또 새로운 보도들 나왔습니다. 국정원 KBS의 어떤 그 모종의 어두운 뒷거래 관련해서 다른 또 내용이 정황이 나왔어요. 반값 등록금 관련해서 보도를 하지 말라고 지시가 내려왔고 이걸 KBS가 그대로 이행했다는 내용인데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이게 사실 어제 이미 그 경향신문 단독 보도를 통해서 맞습니다. 오전에 나왔던 내용이긴 합니다만은 저희가 아직 신중하게 좀 내용을 파악하고 또 그 문건 실물도 저희가 모종의 경로를 통해 입수를 해가지고 확인을 하고 또 거기에 등장하는 그 KBS 중간 간부의 신원을 파악을 하고 당사자의 어떤 입장을 듣고 뭐 이런 과정을 다 거쳐서 저희의 어떤 판단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지금 파업 뉴스를 그럼
내실 예정인가요? 아니면 나왔나요 지금? 사실 뭐 저희가 단독으로 발굴한 내용이 아니다 보니까 뉴스는 안 내시지만 포함 뉴스를 할 건 좀 예. 고민 중이고요. 예. 그래서 어제 저희가 성명을 이제 긴급히 발표를 했고 예. 그 과정에서 이제 그 당사자인 당시의 사회부장 을 접촉을 해서 이제 본인의 얘기를 청취를 했습니다. 근데 예. 그 당사자가 누구냐 하면은 현 스포츠국장입니다. 아 그렇군요 또. 이게 스포츠 취재 경험도 사실 거의 없다시피 한 분인데 이분이 스포츠국장으로 재직 중이거든요. 예. 또 옛날에 군호조 위원장을 지내기도 했던 전력이 있는 분이죠. 그렇군요. 예. 박승규 국장이라고 하는 분인데 네. 이분이 이제 그 국정원이 당시에 작성했던 문건에 등장을 합니다. 아 그분이 그 중간자로 등장을 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 국정원이 작성한 문건에 따르면은 예. 국정원이 KBS를 포함한 5개 방송사의 반값 등록금 집회 보도를 좀 자제해달라는 취지로 요구를 했고 예. 이에 KBS 보도국의 중간 간부, 즉 박승규 당시 사회부장이 네. 이에 협조하는 뜻을 밝혔다라고 문건에 적어놨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국정원이 대선 공약 이행을 촉구하는 반값 등록금은 사실 이명박 대통령의 예. 당시 대통령의 핵심 공약 가운데 하나였고, 난리였죠 그때. 이거 이행해라, 왜 이행 안 하냐라고 예. 촉구하는 대학생들의 집회가 열흘째 이어지면서 예, 상당한 학교별로, 사회 예, 문제로 맞습니다. 이어졌던 상황이었고, 네. 또 등록금이 얼마나 비쌉니까? 예. 인상률도 살인적이고 그래서 당시에 많은 시민들도 공감을 했던 사안이었는데 예. 이거를 국정원이 직접 나서서 대학생들과 시민들의 목소리를 은폐하기 위한 보도 통제에 나선 정황이 국정원의 문건을 통해 드러난 거죠. 예. 그래서 이 당시에 그 문건을 보면은 박승규 KBS 사회부장이 이런 발언을 한 것으로 묘사가 돼 있어요. 네. 시위 양상이 합리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기보다는 일방적인 대정부 비판으로 흐르는 등 문제점이 많다. 그렇군요. 금일 뉴스에서는 관련 내용을 보도하지 않겠다. 라고 국정원의 협조를 확인한 것으로 국정원 문건에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당일날인 6월 8일 9시 뉴스에서는 반값 등록금 관련 촛불 시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도가 안 됐죠. 그래서 이게 과연 사실인지 정말 이런 발언을 한 사실이 있는지를 이제 직접 저희가 취재를 했죠. 예, 본인 입장이 어떻습니까? 취재를 했는데 이런 반응을 보였더라고요. 국정원이 어떤 정보를 수집했는지는 모르지만 국정원 관계자한테 공식적으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 그런 기억이 없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전면 부인을 한 겁니다. 자신은 국정원 관계자에게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없다는 거죠. 핵심적인 취지가. 그래서 저희는 이 발언을 과연 믿을 수 있는 것인지 이제 여러 가지 조사나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한다고 보고요. 그리고 국정원이 국가안보를 담당해야 될 기관인데 보도 통제를 통해서 정권의 안보나 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스스로 만든 문건을 통해 명확히 드러났고 또 여기에 KBS가 공모를 했던 것이 확인된다면은 방송법을 어긴 범죄거든요. 그래서 또 관련 업무 담당자가 누구였는지 명확한 사안이고요. 그래서 검찰이 즉각적이고 강도 높은 수사를 해서 빨리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보고 저희들은 이 KBS를 망치는 언론 적폐 가담자들 스스로 자수하고 죄를 고백해라. 그나마 그것만이 양심적인 KBS 구성원들 또 역사 앞에 용서를 구하는 길이다라는 그런 입장이고요. 근데 이렇게 저희가 성명을 냈더니 이분이 굉장히 좀 마음이 안 좋았던지 저녁 늦게 그 연락을 해왔습니다. 사실은 그 취재를 했던 사람이 하루 전인데요. 제가 전화를 걸어서 입장을 물어봤는데 저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확인도 하지 않고 짐작으로 확신에 서면 성명에 이름을 담정해서 걸어놨느냐. 나는 국정원에 그런 보고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했지 않느냐. 국정원에 가서 확인을 해야 되지 않느냐. 뭐 책임을 묻겠다. 뭐 이런 얘기를 저한테 건네와서 이거 뭐라고 대응을 해야 되나 그냥 아니 성명으로 나간 걸 왜 그렇게 또 그러시죠? 아무 대응을 하지 않고 놔두고 있습니다. 아니 그 저희가 또 궁금한 건 그 박승규 국장이 그러면은 국정원 직원으로부터 그런 요청을 받은 적은 있다는 겁니까? 아니면은 요청조차 받은 적이 없다는 겁니까? 뭐 국정원 관계자와의 만남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뭐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언급은 없었고요. 접촉이 그러니까 자신은 국정원에게 그런 보고를 하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말을 여러 번 반복을 했죠. 그럼 접촉 여부는 알 수 없는 거네요. 거기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이제 부인하거나 인정하거나 하진 않았는데 국정원 직원에게 보고를 했느냐라고 제가 물어본 적이 없는데 나는 그래요? 보고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제가 몇 번이나 얘기를 했거든요. 아니 제가 언제 보고한 적 있냐 물었냐. 이런 질문이 나와 있는데 이제 주라는 것이 맞느냐 틀리냐 주는 거 아니냐.
그래 그제 가서는 이제 나는 그런 말한 적 없다. 국정관계자에게. 그렇군요. 국정원이 어떻게 뭐 정보를 수집했는지 모르지만 나는 그런 말을 국정관계자한테 한 적이 없다. 이런 말을 여러 번 했죠. 아니 이게 너무 놀라운데 계속 지금 계속 뭐 잊을만 하면 한 번씩 KBS가 국정원의 사실상의 정보원 또는 하수인처럼 이렇게 한 정황이 계속 나오는데 혹시 우리 조합원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꾸준히 계속 취재를 하고 계신가요? 아니면은 뭐 어떻게 됩니까 이게? 예, 물론 이제 국정원 수사팀이 검찰에 꾸려져서 수사를 하고 있고 수사는 하고 있지만 저희 검찰 취재팀도 직간접적으로 취재를 하고 사실 계시군요. 확인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일전에는 한번 그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 캐비넷 문건에서 그 저희 KBS의 뿌리 깊은 미래라는 다큐멘터리를 청와대가 직접 개입을 해서 뭐 징계를 하는 등 이런 방송에 노골적 개입을 한 사실을 최초로 확인해서 폭로한 적도 있었고. 맞습니다. 예, 기억납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파업뉴스 팀에 또 검찰의 취재 잔뼈가 굵은 베테랑들이 많이 있어서 여러 가지 경로로 취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더 소식 기다려 보고요. 저희가 이번 주에 지금 감사원에 저 구 여권 이사들 업무 추진비 관련 감사 결과도 기다려야 되고 또 지금 KBS 직원들을 잡고 있는 KBS 내부 감사실 소식도 좀 궁금하고 또 이 KBS 경영진의 국정원과의 어떤 커넥션 이 부분도 계속 좀 주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승리의 길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은 앞으로도 남은 시간 동안 정수영 기자님으로부터 좀 소식을 듣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KBS 소식 듣고 왔습니다. KBS는 정말 양파 같은 방송사네요. 까도 눈이 매운. 어쨌든 간에 뭐 아까 전화 끊으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KBS가 어떻게 보면 좀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는 경영진의 어떤 적폐 이사들의 불법 행위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좀 저희가 주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계속 나오기만 해. 예, 나오기만 한 게 좀 답답하긴 한데. 뭐가 하나가 딱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는데. 이게 빵 터져야 되는데 자꾸 나오기만 해서 좀 아쉬운 감은 있지만 기다려 보죠. 예. MBC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대하시던 최승호 PD가 네. 사장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이분이 물론 다 아시겠지만은 영화 감독이기도 하고 지금 사실 공식적인 직함은 이제 뉴스타파 PD죠. 앵커 겸 PD인데 MBC 사장의 출사표를 던지셨습니다. 이게 미디어 오늘과 20일 월요일 단독 인터뷰로 출마의 변을 던지셨고요. 특별한 이유가 있다기보다는 지금 MBC를 재건하지 않으면 힘들다. 이런 절박한 심정으로 나섰다고 밝히셨습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은 시민 여러분들에게 어떤 인지도나 어떤 지지도가 가장 높은 분이 아닐까. 맞아요. 네, 잘 알려졌다는 점도 있지만은 그동안 싸워오신 점 그리고 뉴스타파에서 보여준 역시 이 PD 수첩 출신의 역량 이런 부분 때문에 가장 지지를 많이 받는 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참 기대가 되고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장 후보들이 없는 건 아니니까 지금 역시 최고령 유배자로 알려져 있는 이우호 논설위원께서도 지금 출마하신 상태고 그 외에 많은 분들이 지금 또 하마평에 오르고 있어서 지켜보겠습니다. 어쨌든 최승호 PD가 출마했다는 점, 요 정도로 MBC 소식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돌마고 소식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돌마고 박해는 여기서 끝. 네, 미디어 스크랩 시간입니다. 일단은 오늘 제가 스크랩한 것은요. 미디어 오늘의 금준경 기자 기사인데요. 어제 나온 기사예요. 강효상의 방송 장악 방지법 한국당이 주저한다? 라고 물음표입니다. 법안 소위 구성이 완료됐고 1년 4개월 만에 방송법 개정안 논의가 시작됐는데 정당마다 법안 내용이 상의해서 합의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라는 기사예요. 일단 법안 소위 심사위원회에 더불어민주당 3명, 자유한국당 4명, 국민의당 1명으로 구성되고요. 소위원장에는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선임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신경민, 김성수, 변재일, 자유한국당에서 박대출, 민경욱, 송희경, 김성태, 국민의당에서 최명길 의원이 참여하게 되었다고 하고요. 자, 김성수 의원 대신에 정의당 추혜선 의원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을 발의했기 때문에 이분이 투입되는 것으로 추가로 그러니까 이렇게 민주당도 원래 4명인데 김성수 의원 대신 최혜선 의원이 투입되는 것으로 이렇게 됐다고 합니다. 지금 이
방송법 개정안들이 우리가 말하는 이전에 언론장악 방지법 그러니까 노조와 민원연 등 모든 그 시민사회가 합의해서 냈던 그리고 162명이 발의한 그 언론장악 방지법 그것을 가지고 논의를 하지만 지금 추가로 나온 법안들이 있어요. 특히 자유한국당의 강효상 의원과 정의당 추혜선 의원 법안이 지금 현재 이제 발의가 됐는데요. 이것들이 병합 심사하는데 감사관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병합 심사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존 법안과 새로 나온 법안들이 근데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현재 법안 소위에는 박홍근 의원이 지난 언론장악 방지법을 대표 발의하셨고 사실 이 가장 열심히 하신 분이거든요. 박홍근 의원을 비롯해서 기존에 있는 162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법안이 회부된 상태이고 여러 가지 이제 다 같이 합쳐서 논의하자 이런 얘기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인데 문제는 숙려 기간이 끝나지 않은 추혜선 의원 안과 강효성 의원 안을 법안 소위에 회부하려면 여야 간사의 결재가 필요하대요. 그러니까 여야 간사가 결재를 해줘야 되는데 정작 자유한국당이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그러니까 뭘까요? 자유한국당이 자유한국당 강효산 안에 대해서 명백한 입장을 정하지 못했다. 이것을 자신들의 당론으로 채택하지 못했다. 뭐 이렇게 당의 입장으로 그렇게 보이는 기사만을 봤을 때는 그런 꿍꿍이가 있어 보입니다. 뭐 사실 그 강효상 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나중에 저희가 토론회를 한번 마련해서 각 안의 차이를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거를 얘기하기 시작하면 끝도 없고요. 강효상 안과 추혜선 안 모두 그러니까 많은 시민들이 들어가서 이 사회를 좀 더 넓히자라는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시민이라는 것을 어떻게 특정하는 것인가에서 강효상 의원과 추혜선 의원이 안에 내용이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강효상 의원은 좀 보수 진영이 많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모양새로 보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문제는 자유한국당에서 이것을 왜 받지 않을까? 일단 자유한국당은 현재 방송장악 방지법을 그대로 통과시키자라고 우기고 있는 중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자기 자당에서 어떤 그 의원이 이것을 낸 것에 대해서 이제 설왕설래를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개정 자체를 반대하고 있는데 네. 자당 의원이 개정안을 내니까 난감한 거죠. 네. 정말 스텝이 꼬였죠. 스텝이. 네, 꼬였어요. 시도 참 없네. 네. 예, 저는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요. 다음 스크랩 얘기는 저희가 몇 번 얘기를 해드린 바 있는 방송사의 외주 제작 관행 갑질 이 부분인데 어제 이제 외주 제작을 하고 있는 한국 독립 PD 협회 그리고 한국 방송 영상 제작사 협회 이런데 계신 이제 그 외주 제작사 분들이 유승희 민주당 의원, 추혜선 정의당 의원들과 함께 방송 제작 환경의 문제점과 대안이라는 걸 발표했습니다. 이게 이제 뭐 박한성, 김광일 독립 PD의 사망, 그리고 이한비 PD의 사망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이슈화가 됐잖아요. 그래서 도대체 이 외주 제작 환경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총체적으로 좀 살펴보자 하는 그런 취지로 조사를 좀 하신 모양이에요. 그래서 여러 방송사들의 갑질 관행이 그대로 구체적으로 담겨 있는데 이 기사를 읽어보시면 이게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건 세계일보 기사인데 기사가 여기저기 좀 많이 난 모양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굉장히 심각합니다. 지상파 방송사는 물론이고 JTBC를 포함한 종편 방송사들까지 가지각색의 이 방송사별로 또 특징이 좀 있어요. 또 가지각색의 갑질을 행하고 있는 그래서 이제 일단 지상파들은 다 비슷비슷한데 최근에 리얼스토리 눈의 PD의 아주 폭언과 입에 담기 어려운 욕설 등으로 좀 화제가 됐었던 MBC의 경우가 가장 사례가 좀 구체적으로 지금 보도가 되어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거는 제작비를 안 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제작비를 기존에 계약했던 것보다 훨씬 적게 주거나 심지어는 안 주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PD가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방송을 안 낸 다음에 제작비를 안 주는 경우도 있대요. 네. 그리고 그것과 더해서 우리가 MBC 사건에서 봤듯이 심각한 인격 침해, 인권 침해와 저작권 침해. 네. 우리가 그때도 지적한 바가 있는데 외주 제작사가 만든 저작권이 외주 제작사에 있는 게 아니라 방송을 낸 방송사로 가버리는 네, 이런 문제가 MBC에서 지금 MBC를 포함한 지상파 3사에서 지적이 되고 있고 종편에서는 MBN이 너무 악명이 높아서 외주 제작사 그리고 독립 PD들이 MBN의 수주를 피한다고 합니다.
이게 근데 그게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죠. 왜냐하면 외주 제작사들이 방송사가 주는 일을 피한다. 한 건이라도 더 따야 그쵸. 되는 상황인데. 생계를 위해서는 사실 어디서 주든 일을 하기 마련인데 MBN이 주면은 꺼린다 이 말이죠. 네, MBN 역시 일단 지적되는 부분은 디센티브라는 건데 이게 인센티브의 반대 개념이에요. 듣기만 해도 불안하네요. 지금. 뭐냐면은 MBN도 이게 이제 결론적으로는 제작비를 안 주는 건데 아까 MBC의 경우에 제가 이제 계약된 것보다 안 준다 그랬잖아요. MBN은 어떻게 하냐면 시청률이 저조할 경우에 제작비 일부를 반납하게 돼 있대요. 시청률이요? 예, 시청률에 따라서 그게 계약을 할 때 아예 지독한 놈들. 예. 진짜. 그렇죠. 준 예. 돈을 다시 예, 다시 뱉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그러면 뭐야 이게? 와, 네. 와 장난 아니다 진짜. 그래서 이게 사례도 있는데 어떤 한 프로그램은 시청률이 MBN이 바랬던 시청률의 일정 수준에 도달하지 못해서 단계적으로 50만 원씩 반납하더니 최대 300만 원까지 반납을 하는 경우가 있답니다. 이거는 사실 그냥 다 뱉어낸 경우도 있다는 얘기죠. 제작하면서 돈 뱉어내게 하려면 애초에 설정을 좀 무리하게 높여서 예, 하면은 다 맞아요. 뱉어내게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거예요. 예. 이런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JTBC도 이 뉴스 때문에 약간 이미지 세탁이 돼 있는 JTBC도 종편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그렇죠. 예. JTBC는 또 색깔이 다른데 협찬 강요 및 협찬금 배분 일방 조정 이런 식의 갑질이 드러났습니다. 이것도 자, JTBC 같은 색깔이네요. 그렇죠. 예. 이게 협찬 강요는 뭐냐면요. 기존에 계약해 있는 외주 제작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다른 외주 제작사가 갑자기 협찬을 끼고 들어와요. 그러면은 외주 제작사를 바꿔버리는 겁니다. 일방적으로. 정말 가보부 같지. 네. 그리고 협찬을 끼고 들어온 외주 제작사가 제작을 할 때 아무래도 제작비가 좀 풍부할 거 아니에요. 협찬을 끼고 들어왔으니까. 근데 계약상 30%에서 50%까지 심지어 일부 경우에는 절반 이상을 협찬금의 절반 이상을 방송사에 뱉어내야 된다고 합니다. 뭐죠? 상납금인가요? 그렇죠. 협찬은 일단 그 외주 제작사가 분명히 얻어서 자기네가 노력해서 따내고 들어왔는데 방송을 제작하려면 그 협찬금의 절반 이상을 뱉어내야 된다는 거죠. 자, 이런 관행은 근데 이게 방송사별로 이렇게 특징 지어져 있지만 사실 이 모든 관행들이 다 지상파 종편 할 것 없이 다 공유하고 있는 갑질 행태들입니다. 그래서 민주당 정의당 의원들이 이 외주 제작사 그리고 독립 PD들과 함께 이런 현실을 고발하면서 좀 시정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보도를 보면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지상파 그리고 종편뿐만 아니라 TBS, 아리랑 TV 이렇게 좀 규모가 작은 방송사에서도 이런 관행들이 일반화되어 있다고 합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반올림이 네. 허위 보도를 한 언론사에 1,000만 원 배상하라라는 법원 판결이 있었죠. 지난 13일이었습니다. 당시 매체는 뉴데일리 경제 그리고 디지털 데일리 뭐 이런 곳들이었어요. 1,000만 원씩 이제 배상하라는 선고가 나왔는데 자 반올림이 거기만 이제 건 게 아닙니다. 그렇죠. 네, 지금 계속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요번에는 문화일보, 한국경제, 아시아경제 요 언론사 세 곳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고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이고요. 내용은 같습니다. 악의적, 지속적, 반복적으로 반올림에 대한 허위 및 악의적 기사를 작성 배포했다라는 겁니다. 허위 보도로 지목된 기사들은 뭐 대체로 이런 것들이에요. 삼성전자는 이제 의지가 있다. 다 조정위원회 권고를 다 받아들이려고 하는데 반올림이 자꾸 공익법인을 설립해야 된다고 고집하면서 이게 진전이 안 된다. 삼성은 다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반올림이 마치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인 것처럼 이런 보도들이 계속 나왔어요. 근데 그 관련 시기에 발표된 반올림 입장문이나 성명서를 살펴보면 반올림은 공익법인을 설립하는 것만 배타적으로 주장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독립적 보상기구를 마련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지만 그게 꼭 공익법인이어야 된다는 주장은 안 했고 다른 그렇죠. 여러 가지 대안들이 있으면 그것도 수용하겠다는 입장이었는데 마치 이 관련 보도들을 보면 반올림이 계속 공익법인만 가지고서 진상을 좀 떤 것처럼 그렇게 보도가 되었죠. 그래서 이거는 심각하게 반올림의 명예를 훼손했다라고 주장하면서 이제 소를 제기한 겁니다. 결과가 나왔나요? 아직 안 났습니다. 이제 이거는 이제 제기를 한 것이고요. 제기했다. 이것도 이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좀 지켜봐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네. 그게 이게 반올림을 그 삼성과 지금 그 삼성 직업병 피해자들의 싸움을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니까 무슨 말인지 헷갈릴 수가 있는데 보상 절차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게 삼성이 일방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네네. 모든 기준과 액수, 뭐 그리고 선별, 대상자 선별 이런 거 삼성 마음대로 하고 있거든요. 정말 이거 먹고 네. 떨어져라. 이거 맞아요. 먹고 입 다물어라. 예. 이거 이 기준이죠, 사실. 그래서 반올림이 주장했던 거는 공익법인 등등의 방법이 있으니 삼성이 손을 떼는 방식을 요구를 했던 거예요. 그게 맞잖아요, 사실. 삼성이 가해자인데 어떻게 보면. 그렇죠. 가해자가 예. 뭐 내가 주고 싶은 사람 골라서 그런 게 아니라 예. 기준 만들고 재발 방지도 하면서 이렇게 시스템에 따라서 줄 수 있게 예. 하라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는 지금 보도에서 잠깐 언급된 조정위원회에서도 그렇게 하라고 처음에 권고가 나왔어요. 네. 공익법인 등등을 포함한 제3자로 이루어진 조직을 구성해서 그런 거를 결정하자. 보상 및 재발 방지 대책 이런 거를. 그런데 그거를 삼성이 거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잘 보도가 안 돼요. 삼성이 분명히 거부를 했는데. 네. 근데 이게 왜 지금 급물살을 타서 삼성 마음대로 하고 있냐면은 그 이제 피해자들 중에서도 약간 생각이 다른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반올림이 있고 가대위라고 있어요. 가족대책위원회라고. 근데 가족대책위원회 분들은 그분들이 판단하시기에는 이제 삼성이 내는 어떤 삼성이 주도적으로 하는 안이 괜찮다고 생각하신 모양이에서 가대위가 동의를 해버리니까 이게 급물살을 타버린 거예요. 삼성은 여론을 얻었다고 판단을 한 거죠. 네, 이렇게 여론전이 진행되면서 지금 이렇게 반올림은 무슨 떼쓰는 것처럼 자꾸 보도가 나오는 겁니다. 예, 그러면은 오늘 코너명을 다시 바꿨습니다. 저희는 매일매일 이렇게 코너를 변경하고 있는. 청취자 여러분들과 소통을 이렇게 원활하게 하고 있습니다. 예, 개편을. 네, 개편을 계속 개편하고 개편. 있는. 변덕 아닙니까 이거? 아니 청취자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거죠. 네. 그래서 저희가 기레기라는 말이 너무 이제 혐오표현. 자칫 네. 혐오표현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네, 그렇게 댓글이 올라왔어요. 자칫 혐오 분위기를 조장할 수는 있을 것 같아서 그 문제의 의식 자체는 제가 동의를 하기 때문에 내용을 좀 바꿨어요. 그래서 근데 뭐를 해도 다 그런 식으로 따지면 조금 부정적인 의미의 표현들이 다 비슷비슷하게 다 혐오 표현으로 보일 수도 있어서요.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냥 애초에 우리가 나쁜이라는 말을 많이 썼잖아요. 그래서 사실 강추, 비추 뭐 예전에 좋은, 나쁜, 불쾌, 유쾌 뭐 이런 것들 저희 많이 썼거든요. 불쾌 방송, 유쾌 방송 뭐 이렇게 했었는데 그냥 나쁜이 가장 정확한 말인 것 같아서요. 오늘의 나쁜 보도를 선정하는 것으로 화, 수, 목 이렇게 3일은 나쁜 보도를 선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쁜 보도 스크랩이죠? 오늘의 나쁜 보도 스크랩으로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나쁜 보도 스크랩 누구 먼저 하나요? 누구부터 시작하실래요? 방송부터. 돌아왔군요. 네, 돌아왔습니다. 진짜 돌아왔습니다. 진짜 돌아왔습니다. 네, 이정희 PD님의 취향도 돌아왔고. 방송 버스트. 네, 오늘 털 내용은 요새 이런 보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귀순 북한 병사의 어떤 건강 상태가 어떻다. 예. 이분이 살아날 것 같다. 아니다. 위중하다. 막 이런 보도들 지난 한 주간 사실 굉장히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것과 관련된 보도들이 계속 이렇게 나와도 되는 것인가 좀 의문이 들어서 좀 오늘은 이 부분을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일단 가장 우려되는 보도를 내놓은 매체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TV조선과 MBN입니다. 네, 근데 이들이 어떤 보도를 내놓았느냐? 인터넷 커뮤니티 같은데 보면은 요새 어떤 글들이 올라왔었냐면은 북한군 병사 몸에서 기생충이 되게 큰 게 나왔대. 이런 글이 올라오고 예. 보도가 이렇게 스크립이 돼 있고 예. 그 기생충 길이 막 이렇게 좀 약간 예. 혐오스럽게 막 예. 이렇게 보여지면서 세상에 막 미쳤다 막 이런 댓글들이 막 달리는 네. 게시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게시물들을 타고 올라가다 보면 결국 그 소스는 뉴스예요. 뉴스고 그 뉴스들이 어떤 식의 정보를 전달해주고 있냐면 이 북한군 병사의 몸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말을 해주고 일단 이분의 뭐 소장 길이가 남한 사람보다 짧고 신났네. 네 기생충이 뭐 얼마나 큰 게 있고 맞아, 얘기 되게 많이 나와. 네 그다음에 그 소장 안에는 뭐 옥수수 알갱이들이 많이 있는데 그 알갱이들이 많이 있는 걸 보니까 북한은 잘 못 먹였구나. 먹지 못했다. 뭐 옥수수 그런 거를 먹였겠구나. 이런 걸 추정을 하는 거예요, 계속.
근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남한보다 짧고 남한보다 신장 사람의 키도 작고 또 남한보다 잘 못 먹었고 그리고 남한엔 없는 기생충이고 다 이 기준인 거예요. 무슨 열등감 있는 사람 같은데 그렇게 보도하면. 근데 우리가? 실제 보도가 이렇게 나가요. 그러면서 북한의 굉장히 어떤 열악한 실상 이런 거를 증명하는 표본인 거예요. 이 사람 몸은 전체가. 근데 이분은 자기 어떤 신체의 이런 정보를 정말 이 정도까지 낱낱이 다른 사람들이 알 거라고 상상도 못하고 그럴 계시죠. 필요가 있을까요? 그렇게까지 그리고 그렇게 필요가? 할 필요도 사실 전혀 없어요. 그냥 이 사람의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회복 여부 정도를 알려주면 되는 건데 이렇게까지 집요하게 비교를 해가면서 보도를 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심했던 게 아까 TV조선 MBN이라고 했는데요. TV조선 보도는 정말 말로 하기 어렵습니다. 보도 제목이 기생충 만연, 북위생 충격이에요. 네. 보도의 야마 자체가 기생충이군요. 네, 기생충이에요. 보도 야마가 이 북한 병사의 어떤 회복 여부나 뭐 그런 부분이 아니에요. 그냥 초점이 그의 몸을 통해 살펴본 북한의 실상, 충격적 실상 요겁니다. 자, 앵커는 먼저 부상당한 귀순장병의 몸을 통해 북한의 실상이 드러났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뭐야? 너무한 거 아니에요? 처음부터 그렇게 말을 해요. 노골적으로 그렇게 그렇게 말하면서 뱃속에서 이국종 교수도 놀랄 정도의 큰 기생충이 발견됐고 음식물은 거의 옥수수였습니다. 북한 주민들의 위생과 영양 상태가 그만큼 심각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고 기자도 계속 이제 기생충 얘기를 하는 거죠. 북한은 적게는 절반에서 많게는 거의 대부분의 주민이 기생충에 감염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때 조선중앙TV의 기생충병 예방 관련 방송 장면을 막 보여줘요. 갑자기? 네, 그 멘트를 하면서 보여주고 조선중앙TV 그 앵커가 멘트를 하는데 해충은 최고 35cm 정도까지 자라며 한 번에 20여만 개의 알을 낳고 막 이런 발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여주고 그 다음에는 서민 교수랑 또 인터뷰를 해요. 전화 인터뷰를 해서 상하수도 시설 같은 그런 거가 잘 완비가 안 되면 기생충이 계속 만연될 수밖에 없거든요. 북한의 어떤 부실한 상하수도 시설과 인분을 이용한 작물 재배 때문에 이런 기생충이 있을 거다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북한이 얼마나 지금 더러운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북한 그 기순 병사 뱃속에서 나온 음식물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런 상황이라면 기자가 먼저 귀순 장병의 뱃속에서 나온 음식물은 대부분 옥수수였습니다. 이러면서 북한 연구단체의 어떤 이제 대표분이 병영 안에 그 생활 상태를 그대로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옥수수로도 이제 배를 다 채울 수가 없는 상황이 있죠. 그러면서 기자가 비교적 좋은 출신 성분으로 추정되는 병사의 신체 상태가 이 정도라면 일반 주민의 위생과 영양 상태는 훨씬 더 열악할 것이란 지적입니다. 막 이렇게 해요. 그러면서 탈북자 얘기 당연히 나오겠죠. 네, 탈북자분이 막 증언을 해요. 강렬씨 몸을 이제 사람 똥을 막 이렇게 버무려 놓은 걸 그래 이만큼 훔쳐와서 갱배를 가서 씻고 막 이런 말을 합니다. 야, 그렇게 얘기를 하다가 정말 보도 맨 마지막 가서야 귀순 장병은 현재 별다른 합병증 없이 맥박 등 수치가 안정을 찾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TV조선 김종호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마무리됩니다. 근데 이 기사에서 사실 쓸만한 구절은 이 마지막 구절 하나죠. 마지막에 그래도 얘기는 해주네요. 그거 하나만 필요한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정신없이 막 얘기하다가 맞다 이렇게 하면서 마지막에 얘기를 해준 거죠, 사실. 네,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MBN 같은 경우도 보도 제목이 북한군 영양 섭취 매우 부실입니다. 그래도 기생충을 아예 꺼내진 않았네 제목에서. 제목에 꺼내진 않아요. 하지만 MBN 앵커는 이렇게 말합니다. 귀순중 북한군의 총격을 받아 중태에 빠진 병사의 소장 길이는 우리나라 성인 남성의 4분의 3에 불과할 정도로 짧았습니다. 그만큼 영양 상태가 아주 나빴다는 건데 실제로 이 속엔 옥수수 알갱이와 기생충밖엔 없었습니다. 윤기란 기자입니다. 못지 않은 거죠. 네. 그리고 앵커가 이런 발언을 하는 사이에 배경화면은 뭐냐, 병사 몸에서 기생충을 꺼내는 모습이 블러 처리돼서 자료화면으로 나와요. 네. 그리고 기자도 계속 이렇게 얘기합니다. 170cm가 채 안 되는 키에 60kg의 마른 체구입니다. 발육이 부족한 탓인지 소장의 길이가 우리나라 성인 남성 평균인 2m에 못 미치는 150에서 160cm입니다. 병사의 소장에서는 옥수수 알갱이에 분변이 섞인 채 발견됐습니다. 뭐 이런 얘기들을 계속합니다.
똑같네. 네, 그러면서 배경 화면으로는 또 그 북한 병사의 것으로 추정되는 그 수술 화면들을 사진을 막 여러 개를 이렇게 파노라마처럼 보여주고 이렇게 블러 처리돼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서 내장 오염을 일으킨 것으로 추정되는 수십 마리의 기생충 얘기를 또 빼놓지 않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런 기생충 교과서에서만 볼 수 있었다라는 이국종 그 교수님의 발언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남한과 북한의 상황을 계속 비교를 합니다. 여기에 내장 오염을 일으킨 것으로 추정되는 수십 마리의 기생충도 발견됐습니다. 외과 의사 생활 시작한 지가 20년이 훨씬 넘는데 이런 거는 정말 교과서적으로나 볼 수 있었고 남한 사람들한테서는. 그래서 이 보도도 마지막에 가서야 병원 측은 일반적인 중증 외상 환자와 비교하기 힘들 정도로 상황이 어렵지만 추가 합병증을 막고자 온 힘을 다한다는 입장입니다. MBN 뉴스 윤기란입니다. 라는 말로 아니 다른 보도에서 했을까? 그 이제 회복 여부나 수술 경과에 대해서 따로 보도를 했을까요? 어떤 거요? 안 했어요, 그거. 아예 안 하고 그렇게만 보도를 한 거예요? 그 네, 이게 대해서? 한 건씩 있는 거예요. 그것만 끄시고 다른 경과 보도는 없다? 이게 건강에 대해서? 매일매일 한두 건씩 이런 보도가 나오는데요. 보도가 다 이런 식이에요. 아, 그렇군요. 핵심은, 초점은 언제나 이분이 어떻게 될 것인가, 건강이 어느 정도인가, 이게 아니라 점점 더 자극적인, 이 사람에 대한 정보가 확인되면 확인될수록 그런 것들을 아주 집요하게 보여주고 북한은 역시 이런 느낌으로 가는 거죠. 다 아는 사실을 굳이 이렇게 지금 사경을 헤매고 있는 사람의 몸으로 참 예, 그런 식으로 자극적으로 해야 되는지. 그리고 엄밀히 말하면 이분은 한 명이잖아요. 네. 이 한 사람의 몸에 나온 어떤 징후로 그러니까. 역시 그럼 그렇지 북한이라고 말하기에도 말하는 것도 그렇고 정말 모든 면에서 문제잖아요. 되게 웃긴 게 제가 그랬잖아요. 계속 이국종 교수가 왜 이런 행동을 할까? 이국종 교수가 이해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이분이 굉장히 그 서민적이고 진짜 이렇게 뭐라 할까 대중적이고 굉장히 인격적으로 저는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왜 이런 이상한 인터뷰를 계속 할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김종대 정의당 김종대 의원이 페이스북에 쓴 글이 있어요. 근데 저도 이거를 이제 봤는데 여기서 하는 말이 뭐냐면은 그 귀순한 병사 일단 이건 인격 침해다. 이번에 이 모든 행위는 언론 보도가 기본적으로 언론 보도가 이렇게 나온 것은 기본적으로 그런 인터뷰를 했기 때문이고 내용이 다 이상하게 흘러갔잖아요. 근데 이게 도대체 뭔가 했는데 15일 기자회견에서 수술을 집도한 이국종 의사는 나는 오직 환자를 살리는 사람이다라면서 언론의 과도한 관심과 정략적인 외부 시선에 대해서 절규하듯이 저항했대요. 기자회견 역시 의사가 원해서 한 것이 아니라 국가기관과 병원 측의 압박에 의한 것임을 실토했다고 합니다. 도대체 누가 이 기자회견을 하도록 압박을 한 것인지, 그리고 이 사람을 수술할 때 수술실에 들어와서 그것을 찍고 그것을 그 기생충 그런 것을 다 찍고 그리고 이런 것을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 가지고 나간 사람은 도대체 누구였냐. 그러니까 군 정보기관 요원이 도대체 누구냐. 수술실은 가족도 들어갈 수 없는 의사 고유의 성역인데 도대체 누가 여기에 들어간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다. 이런 글을 쓰셨어요. 근데 이거 심각한 문제네요, 생각보다. 네. 그러니까 저희도 제가 계속 이상하다고 계속 너무 이상하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일단은 제가 봤을 때 진보 보수 모든 매체가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이 이렇게 브리핑한 내용을 다 써주거든요. 그러니까 옥수수 얘기며 이런 게 다 똑같은데 기생충 얘기면 다 똑같은데 다만 TV조선과 MBN은 거기에서 한 꼭지로 다루면서 마치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람이 표본이나 되는 것처럼 우스꽝스럽게 갔다는 수준인데 다른 한겨레나 다른 데도 다르지 않아요. 다 똑같이 옥수수 얘기 나오면서 북한이 못 먹는 것 같다. 해충이 나오면서 이것은 그쪽의 위생 상태가 문제인 것 같다. 이런 말은 똑같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아무튼 이번에 한국의 수준이 매우 떨어진다. 진짜 그러네. 그런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라서 이거 우리가 성찰해야 될 문제예요. 그러니까 북한군이 넘어온 곳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사람을 이렇게 무슨 제가 그때 말할 때 어떤 원숭이 한 마리 잡아가지고 동물이라고 생각하고 마구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런 수준 실험 동물을 얘기하는 것처럼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문제적인 보도였다. 아니 이게 지금 처장님 말씀하신 내용을 보니까 완전 너무 이게 후진적이라고 느낌 드는 게 무슨 냉전 시대 때 맞아요. 냉전 시대 때 그 소련에 대항하기 위해서 미국이 막 그 라디오 방송 막
한창 틀고 막 그 우리나라도 간첩 같은 거 조작해서 막 뉴스에 내보내고 약간 그런 느낌이잖아요 지금. 네네. 이국종 박사를 교수를 만약에 강압한 게 사실이라면 군 정보기관이 그 기자회견 하라고 그럼 사실 그런 조작 간첩을 이용한 여론전이라고 사실 거의 다를 바 없는 거잖아요. 지금 북한을 이용한 왜곡된 선전 선동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관행에 의해서 아마 그 뭐 정보기관에서는 어떤 그런 일이 북한 일이 생기면 그 정말 선전에 이용하고 우리가 북한보다 훨씬 잘 살고 그 정말 그건 이미 다 아는 건데 그걸 누가 모르냐고 그걸 너무 이렇게 하면서 그 과정에서 진짜 굉장히 큰 그 무례함과 인격 침해를 지금 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게 생각하는 것도 이게 보도가 그냥 단순히 자극적이라는 문제를 넘어서 훨씬 더 심각한 문제네요. 아직도 냉전 시대에 머무르고 있는 우리 언론 문화를 좀 알 수 있게 해주는. 예. 자, 저는 신문 해보겠습니다. 저는 동아일보의 김순덕 칼럼 드디어 나왔습니다. 이번 왜 이렇게 오랜만에 나왔어? 제가 잠깐만. 오늘 또 이길 것 같다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오늘의 이제 길게 쓰면 안 되는 오늘의 나쁜 보도 하면 역시 김순덕이죠. 그러나 저는 오늘 양보할 생각이 충분히 있습니다. 자, 동아일보의 김순덕 칼럼. 왜냐면 이분은 너무 많이 빛나는 반짝반짝한 분이기 때문에. 이분 이미 셀럽입니다. 네네. 자, 제목이 내전에 대한 대통령의 마음의 빛입니다. 졌다. 제목만 들어도 나쁘다. 동아일보고요. 김순덕 논설주간이 쓴 칼럼입니다. 그런데 이 칼럼이 처음부터 정말 웃겨요. 빛을이라고 하지 않고, 그러니까 뭐냐면은 자기는 너무 웃겨. 빛을이라고 하지 않고 빛을이라고 발음하는 바람에 빛을 지고 있다고 나는 귀를 의심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빛을 지고 있다라고 말했대요. 발음이 그렇게 들렸대요. 그래서 나는 귀를 의심했다. 대통령은 진지한 표정이었다. 이렇게 의심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비아냥거립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식의 비아냥만 거리고 있으면 괜찮은데 이제 점점 진도가 나갑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이 마음에 빚을 지고 있다고 사과했다면서 이번에는 국민도 아니고 한국 전체의 마음에 빚을 지은 문 대통령은 좀 마음이 가벼웠는지 몰라도 나는 그렇지 않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왜 그런 사과를 했느냐라고 비판을 하는 거죠. 근데 그 이유가 우선은 베트남이 한국의 사과를 원치 않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해요. 베트남 관료들과 자주 접한다는 사업가가 이렇게 말했대요. 베트남은 세계 최강국 미국과 싸워 승리했다는 자존심이 강한 나라. 가난해서 용병이나 보낸 한국에서 자꾸 사과하는 것을 반기지 않는다라는 의견을 자기한테 말한 적이 있다는 거예요. 베트남 관료가. 그러니까 사업가가. 그래서 이 말을 근거로 해서 대통령의 사과를 베트남도 바라지 않는다. 아니 베트남 관료들이 싫어하는 게 무슨 상관이에요? 희생자들한테 사과라는 거지. 그리고 뭐 아무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막 주절주절 하면서 그리고 이런 말도 해요. 문 대통령이 지난 현충일 추념사에서 베트남 참전 윤사의 헌신과 희생을 바탕으로 조국 경제가 살아났다라고 말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말을 했을 때 베트남이 발끈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말을 쭉 그 칼럼에서 써요. 그러면서 외교부 홈페이지에 베트남 국민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언행을 삼가해달라는 입장문을 싣기도 했었대요. 그래서 이렇게 한국군의 희생을 강조하다 보니 전쟁 범죄에 대한 반성 없는 발언으로 보여서 베트남 외교부가 반발한 사안이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 베트남만 항의를 한 것이 아니다. 왜냐면은 우리 한국에 있는 베트남 참전자가 상처를 받았다는 거예요. 베트남뿐 아니다. 안종효의 하얀 전쟁에 등장하듯 당시 베트남의 구원자로 한국에 대한 애국자로 자부했던 참전 한국군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다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한 것에 대해서 그 문 대통령의 사과가 어떻게 해서든 간에 누구에게 해도 다 부적절하니 막 아무 말도 하지 마. 이런 태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번에는 이렇게 말했을 때도 베트남에서 발끈했고 이번에 발언에는 한국군이 발끈한다는 거죠. 이번에 베트남에 가서 사과한 것에 대해서는 그런 얘기고요. 국가에 대한 사과를 그 흔한 공론화 과정도 없이 해낸 대통령에게 마음 편히 박수칠 수 없는 이유는 베트남 전을 보는 대통령의 시각 때문이다라고 말을 해요.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영희의 전환시대의 논리를 잃고 그 적은 문 대통령 자서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누구도 미국의 승리를 의심하지 않을 시기에 미국 패배와 패망을 예고했고 그대로 실현됐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 등 그 문 대통령이 이영희 선생님을 굉장히 존경하고 이랬다는 그런 멘트들을 쭉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영희 선생님 본인이 그 자신이 전환시대의 논리를 썼던 당시에 오류가 있었다라고 고백한 부분이 있다라고 또 이 김순덕 칼럼에서 말을 해요. 그런데 그거는 뭐냐면은 이영희 선생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은 전환시대의 논리를 쓴 이영희 선생님이 자료 접근의 어려움 때문에 또는 정신주의에 과도하게 빠진 탓에 중국의 문화혁명을 높이 평가한 대목은 오류였다라고 고백한 부분이 있어요. 베트남하고는 또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하신 것만을 가지고 굉장히 그 이영희 본인도 이 사과하고 한 것을 가지고 지금 우리는 그 의식을 아직도 추종하고 있다 이런 주장을 이어가는데 김주관이 뭐라고 하냐면 그러나 문 대통령과 청와대 86그룹의 의식은 죽은 이영희만큼도 진화하지 않은 것 같다. 이영희 이후에 반미 논리가 작용하지 않았다면 왜 한미동맹을 뒤흔들 것이 분명하고 베트남 적화통일을 불러올 1974년 파리 협정과 다를 바 없는 북미 평화협정에 목을 맨다는지 알 수가 없다. 너무 뒤죽박죽하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확하게 알 수 없는 어떤 여러 가지 일들을 막 섞어서 아무튼 간에 대통령이 굉장히 무식한 행동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영희 선생님 본인도 사과하고 인정했던 오류를 아직도 이들이 청와대 86그룹이 86그룹이 추종하고 있다. 이런 식의 정신 나간 것 같은데. 이거 지금 뭐라 그러냐면 베트남 적화 통일을 불러온 파리 협정과 다를 바 없는 북미 평화협정에 목을 매단다고 지금 비판했거든요. 이거 도대체 북미 평화협정에 목을 매는 것도 사실관계를 우리가 확인해봐야 되지만 북미 평화협정이 베트남 적화통일처럼 우리나라를 적화통일시킬 거라는 예상이잖아요 지금. 뭔 소리야 이게. 이 정도 되면 과대망상인데. 근데 이런 그러니까 북미 평화협정에 대한 어떤 공포 이거는 조중동이 다 공유하고 맞아요. 맞아요. 그런 얘기만 하면 우리는 큰일 나는 이런 그렇게 얘기가 될 거를 문재인이 바랄 것이다. 막 이러면서 아니, 이분들은 평화를 싫어하고 전쟁을 좋아한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 그러니까 북한이랑 미국이랑 대화하게 두면 안 된다는 거죠. 그쪽들끼리. 예. 어렵죠? 진짜 이거는 뭐라고 이거는 그 정신병적인 어떤 그런 분석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러면서 굉장히 마지막에 웃긴데요. 지난해 일본 히로시마의 원폭 위령비를 찾으면서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이 사과하지 않았듯이 미국은 95년 베트남 국교 정상화 이래 과거사를 들춰내지 않았다. 라면서 미국을 엄청 칭찬합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일본이 피해자를 고려하지 않고 국가 이익만을 위해서 판단한 조치에 대해서 너무나 당연하고 훌륭한 조치인 양 이렇게 하면서 이제 끝을 내는 거죠. 그러면서 평가는 역사가의 몫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그러면 있습니다. 이분은 일본이 그 위안부 등등을 포함한 전범에 대해서 그런 사과하지 않는 것을 찬성하겠네요? 사과하지 말라고 하겠네?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해? 여태까지도 그런 얘기를 계속했잖아. 그동안도. 원래 이분은 그런 분입니다. 이분 국적이 어디예요? 제가 들고 온 후보는 박민식 전 자유한국당 의원. 이분이 갑자기 종편에서 요새 활개를 치고 있어서 저희가 약간 긴장하고 있습니다. 입이 트였다. 아예 출연 횟수도 좀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지방선거가 코앞이잖아요. 그런가 봐요. 좀 짜증나 좀 그래서. 자, 그래서 이분이 두 개의 프로그램에서 일관적인 주장을 하는데 아주 동아일보와 만만치 않습니다. 일단 11월 10일 MBN 아침엔 매일경제에 나와서 이분이 뭐라 그랬느냐. 이 인터넷의 바다에서 수천만 건 중에서 진짜 0.001%밖에 안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수사 발표할 때 확실히 그 평가를 해줘야죠. 그러니까 뭘 평가해 평가하기를. 수사해야지. 그러면서 아니 왜 전체 인터넷 바다에서 그걸 비교해? 그러면서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이게 끝이 아니고 과거에 김대중 대통령 노벨 평화상 받은 인권 대통령입니다. 김대중 대통령 시대에는 이런 국정원장들이 매일 독대를 매주 했습니다. 매주 할 때 그 당시에 도청한 내용도 독대를 보고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김대중 대통령께서 이것이 도청한 자료인지 아닌지 몰랐을 거예요. 불법적인 행위가 있었는지 말 안 하죠. 계속 말 안 하죠. 그런 거 얘기 안 해요. 계속 말 안 하고 있어요. 이 수사가 어떤 명분이 있다 하더라도 애초 출발할 때부터 이것은 이명박 대통령을 포토라인에 세우고 감옥에 넣기 위한 것이다라는
볼멘 소리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자제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자제해야 된다고. 네. 시도일 수는 있지만 그걸 자제해야 돼. 왜 자제해야 돼요? 아 이게 끝이 아니에요. 화내지 마세요. 이게 끝이 아니야. 이분이 아주 바빠요 요새. 똑같은 날. 제가 아까 말씀드린 MBN 프로그램 아침이거든요. 자, 똑같은 11월 10일 오후 한 4시, 5시 사이에 JTBC 뉴스 현장에 또 출연합니다. 아, 바빠. 제가 전문을 읽어드릴게요. 이분은 한마디 빼놓을 수가 없어요. 전문을 읽어드려야 돼. 자, 국정원은 대한민국 최고의 비밀 정보기관입니다. 미국에도 CIA가 있고 영국에도 뭐가 있지 않습니까? 이분이 또 영국에 뭐가 있지 전혀 몰라. 네. MI6인데 내가 말해드릴게. MI6예요. 공부 좀 하고 나와라. 비밀 정보기관의 핵심은 이런 뭐 예산이다 또는 무슨 활동이다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좀 과하게 말하면은 묻지도 말고 알려고도 하지 말고 답하지도 말라. 이 비밀 정보기관은 국가 이익을 위해서 봉사하는 조직이지 법보다는 국가 이익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제 이 국정원 수사가 돌아가는 걸 보면은 많은 국민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고 계시냐면은 국정원이라고 하는 것은 댓글 달고 정치에 개입해서 댓글 달고 그리고 뭐 대통령한테 돈 심부름하고 이런 조직으로 조롱거리로 전락해 있다고요. 그렇게 했잖아.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렇게 반박하시지 말고 들어보세요. 좀 사람이 말을 하면. 네. 제가 알기로는 국정원 조직이라는 것은 방대합니다. 100이라고 있으면은 지금 댓글 달고 하는 조직이 제가 볼 때 0.1%도 아마 안 될 거예요. 이게 너무 웃겨 계속. 0.01%를 되게 좋아해. 어디서 나왔어? 몰라요. 그냥 지가 아는 생각이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한민국의 국가기관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 같은 걸 좀 해야 하면서 이야기를 해야지 거기에 이름 없이 봉사하는 공무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네. 그러니까 걔네들을 처벌하라고. 걔들 이상한 짓 하는 애들. 네. 자, 제가 볼 때는 이렇게 그렇게 김순덕 씨한테 꼴리지 않습니다. 네, 정말 노답이네요. 노답입니다. 정말 오늘은 선택이 너무 어렵다. 네. 제가 자, 우리 TV조선 MBN 기자 이름 말씀해 주시죠. 우린 다 실명 깠는데. 네, TV조선은 김정우 기자님. 그분 많이 나오죠. 예. 네, 그리고 MBN은 윤길환 기자님. 네. 자, 그러면은 오늘의 나쁜 보도 누구로 선정할까요? 네, 오늘 일단 PD님이 1픽. 저는 박민식 갑니다. 예, 압도적이죠. 압도적인 뭔가 힘으로. 개인적인 사정이 있는 그러니까요. 이건 정치계 약간 한쪽 발을 담갔던 약간 그런 인연 아닌가. 저는 그렇다면 저는 김순덕 가겠습니다. 옛날 인연도 있고 제가 또 탈도 한번 썼었고. 참. 저는 TV조선으로 갑니다. 이거 참. 네. 이거 캐스팅부터가 저한테 있군요. 둘 중에 하나가 잠깐만 나는 방금 그러니까. 왜 이러십니까 진짜. 난감하네. 눈을 감고 직관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가장 더 본질적인 문제가 무엇인가? 그렇지. 그렇지. 맨날 하던 짓 하던 놈들 생각하지 앞으로는 말고. 제가 먼저 투표할래요. 너무 어려워. 내가 마지막에 보면 제가 너무 어려워요. 저는 김순덕 갑니다. 자, 네. 왜 이러지 나 이거 틀렸어. 이 선택 틀렸어. 나는 인정 못해. 나는 누워. 나는 누워. 눕지 마세요. 네. 저는 내가 누워야지 누우려고. 박민식이 지금 이렇게 헛소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안 뽑았는데. 그러니까 한 사람의 지금 인권을 이렇게 침해하는데. 지금 박민식은 지금 국민들의 인권을 침해했어요. 국민들이 국정원을 조롱하고 있다고 지금 욕하고 있잖아. 김순덕은 정말 오랫동안 저런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하지만 오랜만에 나오셨으니까 오랜만에 나오신 상을 한번 드려야 돼요. 자, 일단 축하의 박수를. 네. 7, 6, 5, 4, 3, 2, 1. You'll never have the sacred stone. Oh, this you crazy mother.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오늘의 마지막 코너 대댓글 시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민영곰탱님, 우리 여신 부녀회장님 즐거운 휴가 보내고 계셨는지요? 이장님은 회의 때문에 못 가신 휴가 얼른 가세요. 목도리 두르시고 건강 조심하세요. 청년 회장님 털털털털 하니 청년 회장님보다 진짜 김어준 총수가 먼저 떠오릅니다. 오리지널 털고는 김어준. 네, 요렇게. 아니 이거 털신 사진은 왜 이렇게 많이 올라와 있는 우리가 거예요? 지난 일요일날 NG컷에 우리가 털 얘기하는 게 올라갔어요. 이분들이 그게 너무 재밌었던 거야. 털 장갑 사진도 있어요.
그리고 트러스노님이 일단 저는 새로 바뀐 미탈이 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퇴근길이 길어서 중간중간 졸아도 안 끝나고 있으면 왠지 뿌듯. 대신 처장님과 이하와 활동가들이 매일 이런 컨텐츠를 뽑아내시느라 힘들까봐 걱정입니다. 왠지 다들 삶이 피폐해지는 게 보여서요. 봉봉 선임 활동가가 특히라고 이렇게 써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종편이 좀 피폐하긴 합니다. 각각 한 명 한 명에 대해서 뭐 우리가 어제 나눴던 이야기들에 대해서 다 써주셨는데요. 예, 고맙습니다. 또 아하님이 네. 베나베나 쇼 론칭하니까 또 사진을 만드셔서 죄송한데 이 사진 좀 버려주시면 요거 다른 사진으로 대체해 네, 주시기 폰이나 바랍니다. 컴에서 지워주시길. 네, 민원년 페이스북에 들어와 보시면 잘 찾아보시면 베나발토가 나온 사진 있으니까 예쁜 사진으로 차라리 저한테 해주십시오. 패치 신청하세요. 네, 레이니 7세님이 써주신 거 보면 그 기레기에 대해서 제가 지금 이미 기레기라고 하는 것이 이제 관행화 됐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더니 그게 너무 이제 슬프시다고 그렇게 쓰셨어요. 근데 어찌 됐든 저희가 이름은 바꾸는 것으로 오늘 꼭 댓글 달아주십시오. 저희가 바꿨습니다. 예. 네. 그러면 오늘 너무 제가 또 일정이 있어서요. 좀 바쁘게 진행을 한 것 같아요. 어찌됐든 내일 오늘보다 더 센 것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은 내일도 저희가 열심히 털어보겠습니다.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는 내일도 열심히 털어드리겠습니다. 탈탈탈. 안녕. 여러분, 미디어 탈곡기 잘 들으셨나요? 민원연은 1984년부터 우리 사회 언론 민주화를 위한 걸음을 우직하게 걷고 있습니다. 특히 왜곡, 편파, 막장 뉴스가 만연한 상황에서 민원연의 언론 감시 활동은 더욱 중요합니다. 민원연 회원이 되어 저희에게 힘을 주세요. 민원연 홈페이지 ccdm.or.kr에 오셔서 회원가입을 신청하시거나 02-392-0181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한 달 10,000원의 회비가 언론을 바꿉니다.